청취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혹시 지방간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병 있잖아요. 그거 최근에 이름이랑 정의가 싹 바뀌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? 네, 들어보신 분도 있고 좀 생소하신 분도 되실 텐데요.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얼트라소노그래피 저널이라고 여기에 실린 아주 따끈따끈한 리뷰 논문 하나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이 논문이 왜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NAFLD라고 했죠. 이게 왜 대사기능 연관 지방간 질환 MASLD로 바뀌었는지, 네네.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한테 뭘 의미하는지, 또 진단하고 관리할 때 중요한 초음파 기술은 어떻게 쓰이는지 이걸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더라고요. 네, 바로 그 논문입니다. 이게 단순히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고요. 그 질병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보려는 움직임인 거죠. 굉장히 중요합니다. 논문을 보면 이 MASLD라는 새 정의가 간에 지방 쌓이는 거, 그것뿐만 아니라 심혈관 대사 위험 요인이랑 얼마나 관련 깊은지를 딱 강조하고 있어요. 아, 심혈관 대사 위험 요인이요? 네. 그러니까 이제는 간 문제만 볼 게 아니라 몸 전체의 대사 건강, 특히 심혈관 쪽 위험까지 같이 봐야 한다. 이런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. 그래서 더 정밀하게 진단하고 위험도를 평가하는 게 중요해졌다. 뭐 이렇게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비알코올성이란 말이 빠지니까 그냥 술 안 마시는 사람의 지방간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. 우리 몸 전체 대사 문제랑 연결돼 있다는 거. 논문에서도 기존 이름이 좀 한계가 있다고 했죠. 맞습니다. 이 리뷰 논문을 보면요. MASLD는 일단 간에 지방이 낀 상태, 그러니까 간치방증이 있으면서 동시에 뭐 과체중이나 비만, 아니면 2형 당뇨병, 고혈압, 이상지질혈증 같은 심혈관 대사 위험 요인들 있잖아요. 네네. 그중에 하나 이상은 같이 있을 때 진단되는 거예요. 아하. 이렇게 대사기능 장애를 딱 앞에 내세우니까 이 병이 심혈관 질환 발생이나 또 관련 사망 위험 증가랑 아주 깊게 연관돼 있다는 게 명확해지는 거죠. 논문에서는 또 전 세계적으로 이게 유병률이 계속 늘고 있고 특히 아시아에서 엄청 가파르게 증가해서 이게 간 이식이나 간암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도 좀 경고하고 있습니다. 와,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한데요? 그럼 이 MASLD를 정확히 진단하고 또 관리하려면 초음파 기술이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논문에서는 어떤 기술들을 좀 중요하게 보나요? 그 제일 기본적인 비모드 초음파부터인가요? 네, 맞아요. 일단 기본은 비모드 초음파죠. 간에 지방이 꼈는지 처음 발견할 때 제일 흔하게 쓰는 기본 검사고요. 뭐 접근성도 좋고 비용도 괜찮고요. 근데 이 논문에서도 말하듯이 지방이 아주 심하지 않거나 또 간이 얼마나 딱딱해졌는지 이걸 객관적인 숫자로 딱 보기는 좀 어려워요. 아, 약간 사진만 찍는 느낌? 그렇죠. 한계가 좀 있죠. 그래서 논문에서는 더 정밀하게 상태를 알 수 있는 기술들을 강조하는 거군요. 그렇습니다. 바로 정량 초음파, QUS 기법들인데요.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했어요. 첫째는 간의 지방이 대체 얼마나 쌓였나 이걸 숫자로 보여주는 기술이에요. 초음파가 간 조직을 지나가면서 약해지는 정도, 이걸 감수의 계수, AC라고 하는데 이걸 재는 거고요. 임상에서는 보통 KAP라고 이 방식으로 많이 측정합니다. 아, KAP요? 네. 그리고 둘째는 간이 얼마나 단단해졌나, 즉 섬유화 정도를 숫자로 평가하는 초음파 탄성 측정법이에요. 파이브로스캔 같은 장비로 재는 간섭 탄성 측정법, VT라고 하죠. 이게 대표적입니다. 이 기술은 간 섬유화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간이 굳으면서 혈관 압력이 높아지는 거 있잖아요. 문맥압 항진증. 네네. 그거 관련 합병증 위험을 예측하는 데도 아주 유용하다고 논문은 설명하고 있어요. 와, 단순히 지방간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 간 상태를 구체적인 숫자로 알려준다니 진단 말고도 쓸 데가 많겠는데요? 논문에서도 뭐 예후 예측이나 치료 반응 보는 거 이런 관리 쪽에서도 중요하다고 하던데요?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이 논문이 인용한 여러 연구들을 보면요. VCTA로 잰 간 탄성도, LSM이라고 하죠. 그리고 비장 탄성도, SSM, 이 수치들이 간경변증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, 예를 들어 뭐 정맥류 출혈이나 복수 같은 거요. 이런 거 생길 위험이나 아니면 간 때문에 사망할 확률 예측하는데 상당히 유용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이 수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병이 나빠지는지 아니면 치료가 잘 듣고 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. 예전처럼 막 간 조직 검사하고 이런 부담스러운 거 없이도요.
환자분들 관리하기가 훨씬 편해진 거죠. 네, 오늘 이 얼트라소노그래피 저널 리뷰 논문을 보니까 MASLD라는 새 이름이 그냥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질병의 핵심, 대사 기능 장애에 딱 집중하게 만들고 또 초음파 기술, 특히 이런 정량적인 기법들이 이 질환을 진단하는 것부터 위험 평가, 그리고 쭉 관리하는 전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도구가 되어가고 있구나. 이걸 확실히 알 수 있었네요. 맞습니다. 이 논문이 아주 잘 보여주듯이 몸에 부담 안 주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주는 이 초음파 기술 발전이 MASLD 관리의 어떤 판도를 바꾸고 있는 거죠.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 논의를 바탕으로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. 간 건강 문제가 단순히 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신적인 대사 건강이랑 깊이 연결돼 있다는 점, 이걸 생각해 보면요. 어쩌면 간 자체의 변화가 막 심각해지기 전에 평소 생활 습관으로 대사 건강 전체를 관리하는 것, 이게 가장 근본적인 예방이고 또 관리 전략 아닐까요?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